네,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테니스의 정석 중에서 서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브에 대한 이야기는 13가지가 되겠습니다. 13가지 잘 들으시고 게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확률적으로 서브를 넣을 때 백쪽으로 3번, 포쪽으로 1번, 몸 가운데로 1번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정도로 넣었는데 그걸 잘 배합해야죠. 상황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왼손잡이 포핸드가 엄청나게 센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사람이 이제 계속 백쪽으로 넣거나 몸 가운데로 넣거나 뭐 이렇게 넣다가 이제 결정의 순간에 포핸드로 엉성하게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거의 다 에라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더라고요. 제가 아주 오랜 그 감독 생활을 하면서 선수들 지도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했거든요. 포핸드가 아주 좋은 왼손잡이 선수한테 가끔씩 가다 중력 포핸드 때 엉성하게 포핸드 쪽으로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 이 사람이 광분해요. 힘에 풀스윙 해가지고 그냥 에라 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백 쪽으로 3번, 몸 쪽으로 1번, 포 쪽으로 1번 정도를 배합해가지고 이제 적당하게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두 번째, 복식 플레이를 할 때는 뭐 당연히 첫 서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세컨 서브가 들어온다. 그러면 만만히 보고 그냥 공격합니다. 그래서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첫 서브를 넣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식에서는 서브는 확률적으로 넣어야 되고 채공 시간이 길게 넣는 게 유리합니다. 네트를 점령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붕 떠서 이렇게 높게 떠서 이렇게 서비스 라인 근처까지 길게 넣으란 얘기죠. 세 번째, 복식에서 서브는 네 번째, 에드코트에서 서브는 백 쪽을 기본으로 하되 가끔씩은 센터 쪽으로도 넣으라는 것입니다. 에드코트 있잖아요. 에드코트에서 서브 넣을 때 백쪽으로 주로 넣다가 가끔은 센터로 넣어라 이거야. 그러면 광분하게 돼가지고 그냥 생각지도 못한 웬 떡이냐 하고 그냥 휘두르다가 실수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5번째, 안정된 서브와 코스 위주의 서브를 넣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강타를 넣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정된 서브와 코스 위주의 서브를 넣으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6번째, 서브의 구질은 다양하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도 넣었다가 슬라이스도 넣었다가 스핀 서브도 넣었다가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7번째, 필히 첫 서브를 넣도록 훈련하라. 이거 100번 얘기해도 이 복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첫 서브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같이 게임을 해보면. 8번째, 서브를 센터로 넣게 되면 어려운 리턴이 잘 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센터로 놓으면 이제 포핸드가 강타하면 아주 되게 세게 잘 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포핸드 쪽으로라도 센터에 붙어서 센터 쪽으로 많이 넣으면 그렇게 어려운 리턴이 오지 않는다는, 오히려 사이드로 많이 뺐을 때 또 내가 당할 경우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센터로 서브를 넣으려면 센터 가까이 서서 가운데 쪽으로 서서 서브를 넣어라 이거야. 겁내지 말고. 10번째, 서브는 파워보다는 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코너마다 잘 찔러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11번째, 더블 폴트를 하지 않겠다는 마인드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하더라도 반드시 세컨 서브는 넣도록 한다 이거죠. 12번째, 서브권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첫 서브를 넣어라. 이거 몇 번 나오네요. 그죠? 13번째로, 서브도 길게 넣어야 합니다. 서브도 짧게 떨어지면 그냥 공격당하죠. 서브도 서비스 라인 근처 그 라인 있는 데까지 넣도록 길게 연습을 하고 항상 그렇게 넣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으네요. 자, 그럼 이번엔 이제
게임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스트로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로크에 대한 내용은 아유 많네요. 47가지나 되네요. 4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브를 리턴할 때는 앞으로 들어가면서 하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 빠지거나 뭐 이렇게 제자리 서서 하는데 이 어떤 오래 아주 경험이 아마추어 경력이 많은 노인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선수 중에서 에러가 많은 사람을 봐라 이거야. 그러면 발을 안 움직이고 친다는 거죠. 발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에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리턴할 때는 앞으로 들어가면서 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짧은 볼은 짧게 또는 다운드 라인으로 쳐라 이거죠. 짧은 볼이 오면 짧게, 그렇지 않으면 다운드 라인으로 쳐라 이거야. 그러면 포인을 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세 번째, 네트 중앙은 높이도 낮고 상대방의 각도를 주지 않게 되잖아요. 각도를 많이 낼 수가 없어요. 가운데로 치면 다 받을 수 있는 공이래. 근데 각을 많이 내다 보면 나도 각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트 가운데를 많이 쳐라 이거죠. 스트로크는. 복식에서는 주로 네 번째, 복식에서는 주로 중앙을 노려라.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서로 미루는데 정말 미묘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는 라켓끼리 서로 부딪히죠. 서로 치려다가 중앙을 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을 노리면 이렇게 사람이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 또 다시 중앙을 노리면 또 다시 붙었다가 이 옆에가 비게 되거나 뭐 이렇게 하기도 되니까. 다음 다섯 번째로 첫 게임에 이기면 상대방한테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45%나 된다는 거. 굉장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첫 게임을 이기도록 노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상대의 첫 서브를 초반에는 안정성과 코스 위주로 리턴하라는 거죠. 코스 위주로. 어디 크로스로 쳐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볼을 스트레이트로 다운드 라인으로 많이 치면 그 게임은 진 거예요. 그쪽으로 많이. 제가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씩 가도 자꾸 빼고 싶어. 전이한테 들이받고 싶고 전이 뒤로 로브하고 싶고 이러면 이게 페인이 아주 패착. 오늘도 게임을 하다가 졌는데 바로 그 마지막 게임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왜 내가 그 전이 쪽으로 자꾸 포인트를 따려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매치 포인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쪽으로 계속 남겨주고 진짜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그래서 다운드 라인으로 치는 거는 전 감독할 때도 선수들의 다운드 라인 절대 못 치게 했거든요. 가끔씩 가다가 너무 상대방이 이게 뛰어나올 때 한 템은 늦춰서 이렇게 치면 다 빠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리턴하는 장소를 반드시 알아야 돼. 근데 아마추어 중에서 아마 이거 아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리턴해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리턴해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리턴해야 되는 곳은 상대방이 뛰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발밑으로 쳐야 되는데 그 서비스 라인 그 귀퉁이 구석 모서리 끝 그쪽을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목표 지점이라는 점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그 목표를 향해서 넣으라는 거죠. 그게 제일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한 세트에 한 번은 쇼트를 넣으십시오. 그리고 로브도 한 번 정도는 확실히 효염이 있습니다. 로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상대방이 미리 대비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전혀 쓰지 않다가 한 번 정도 로브 한 번, 쇼트 한 번은 반드시 시가 막힙니다. 한 번은. 아홉 번째, 상대가 네트를 점령했다면 발밑으로 쳐라. 공격하지 못하게. 열 번째, 드라이브 스윙은 빠를수록 효과가 있고 에러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그 드라이브 스윙을 천천히 치려면 이거 에러 나오고 상대방한테 잡히고 에러도 많고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드라이브 스윙은 빨리
빨리 쳐서 힘 빼고 스윙을 빨리 하라는 얘기죠. 다음 11번째, 위급할 때 아주 겨우 받는 볼이라는데 위급할 때 올리는 로브는 되도록 중앙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잘못 맞다 하더라도 들어갈 확률도 높고 또 중앙으로 올리면 상대방이 이렇게 각을 내기가 곤란해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가운데로 올려라. 급할 때는. 잔발을 많이 움직여서 볼을 치라. 그건 뭐 100번 얘기해도 틀림이 없죠. 발을 많이 움직여가지고 딱 잡아서 한테 번 늦춰서 너무 서둘러서 칠 필요도 없어요. 아마추어 경기에서. 그건 프로 선수도 아니고 그냥 상대방이 다 전이가 움직이는 걸 딱 잡아놓고 한테 번 늦추면 뛸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선 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을 많이 움직여라 하여튼. 다음 13번째, 백스윙을 빨리 하면 빠른 공도 빨리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볼 치는 거 보면 백스윙을 하면서 쫓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만 아무리 빠른 공도 쉽게 칠 수 있어요. 14번째, 스트로크 시에는 볼을 앞에서 맞춰라.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몸 앞에서 맞춰야만 파워를 줄 수 있고 에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15번째, 되도록이면 뛰어오르는 라이징 볼을 치라고 했죠. 그건 뭐 좋긴 좋은 거지만 에라가 그만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확률적으로 볼 때 이게 더 에라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어떨 때는 그렇게 쳐야죠. 뭐 도저히 드롭 발리, 하프 발리식으로 칠 때는 스윙을 빨리 하면서 자신 있게 쳐야죠. 16번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가 공을 치면 파워가 더 있다. 그래서 움직이다가 치면 파워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가만 섰다 치면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뒤로 빠졌다가 들어가면 쳐라. 제자리에서 칠 수 있는 볼이라 하더라도. 17번째, 공을 치기 위해서 스탠스를 갖출 때는 잔발을 많이 움직여라. 아까 한 말과 같은 거죠. 18번째, 백스윙을 빨리 해야 강한 공도 쉽게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19번째, 백스윙이 안 돼 있으면 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백스윙이 돼 있으면 아무리 강한 볼도 대중만 하면 되니까. 20번째, 19번째, 볼을 크로스로 치게 되면 에라도 적게 되고 상대방을 많이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20번, 어프로치 샷은 중앙을 치고 들어가는 것을 어프로치 샷을 그 상대방의 중앙을 딱 치고 들어가는 걸 센터 디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상대방의 백신 각도를 오히려 줄일 수가 있어요.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사이드에서 치고 들어가면 여기서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21번, 스트로크를 칠 때는 손목을 고정해야 됩니다. 손목이 너무 흔들흔들하면 에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22번, 포핸드 스트로크를 제외한 모든 그립은 백핸드 그립으로 하라는 거죠. 백도 백핸드, 포핸드 스트로크도 백핸드, 발리도 백핸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3번, 드라이브 스윙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아까도 얘기했죠. 드라이브 스윙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다음 24번, 임팩트는 앞에서 한다. 25번,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폴로스로를 한다. 공을 30개를 쫙 치고 들어간다. 이렇게 쭉 밀고 나간다는 식으로 쳐라 이거죠. 또는 뭐 어떤 분은 종이컵에다 공을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음 26번, 타구 시에는 반드시 발을 앞으로 들어가면서 하라. 한 발 앞으로 들어가면서 쳐라 이거죠. 27번, 스트로크 시 체중 이동은 뒤쪽 다리부터 양쪽 다리로 이렇게 체중 이동이 되게 쳐라 이겁니다. 28번, 슬라이스 샷은 라켓을 눕혀서 깎듯이 스윙하라는 거죠. 쫙 그런데 좀 길게 쭉 밀어야 됩니다. 너무 짧게 하면 네트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들어 올려야 됩니다. 아직 깎되. 29번, 리턴 에이스보다 정확한 리턴 에이스를 노리지 말고 정확한 리턴을 하면 것이 더 중요해요. 그냥 잘 줬는데도 상대방이 에러할 가능성도 있는데 굳이 그걸 세게 쳐가지고 실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여튼 테니스는 확률 게임이다. 확률적으로 치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거죠. 이게 뭐
많은 확률이 걸쳐서 결국은 게임이 이기고 지구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30번 리턴 시에는 백스윙을 작게 하고 상대 서비스 파워를 이용해라. 백스윙을 작게 하고 상대 서비스 파워를 그냥 이용해서 치는 볼로 쳐라 이거죠. 너무 세게 강타하지 말고 코스 위주로 쳐라 이런 얘기죠. 31번 크로스 리턴이면 우리 편에 포치를 할 수 있는 찬스가 더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크로스로 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32번 리턴 시 상대 서브가 약하면 로브 리턴을 하여 상대방을 많이 뛰게 하고 상대방의 진영을 깰 때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한 세트 한 번은 로브를 해라 하는데 아주 서브가 약하게 와. 그러면 강타하는 척하면서 아주 그런데 로브를 하더라도 반드시 페인트 모션을 정상으로 치는 것처럼 하다 갑자기 올려야지 상대방이 속을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꼭 모든 공은 다 페인트 모션을 써야 됩니다. 33번 몸은 항상 볼을 향하게 시선을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항상 공을 봐라 이거죠. 34번 상대방이 임팩트 할 때 공과 상대방의 라켓면을 보고 예측을 빨리 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이 공은 하여튼 무조건 상대방의 라켓면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 라켓면을 잘 보고 어떻게 쳤는지 어떻게 깎았는지 어떻게 때렸는지 어느 쪽으로 치는지 높은지 낮은지 강력 장단을 잘 보라는 얘기죠. 예측을 빨리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짧은 공도 다 뛸 수가 있게 되죠. 로브도 잡을 수 있게 되고. 35번 상대방의 친 공이 네트로 넘어올 때 공의 스핀을 봐라. 36번 공이 내 앞에서 바운드 하는 것을 끝까지 보라. 공을 끝까지 봐라. 맞는 순간에 보라 이겁니다. 그 전까지 사람은 꼭 보면 한 1m 앞까지는 잘 봐요. 그런데 실제로 칠 때는 잘 안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37번 공이 임팩트한 지점을 스윙이 끝날 때까지 본다. 이게 아까 지금 그 얘기죠. 임팩트 맞는 순간에서부터 스윙이 끝날 때까지 공을 계속 보라는 얘기죠. 쭉 날아가는 것까지. 하여튼 공을 끝까지 봐라 이겁니다. 38번 내가 친 공이 상대방의 코트에서 바운드 하는 것을 봐라. 공을 끝까지 봐라 이겁니다. 바운드 되는 것까지 봐라 이거죠. 39번 파워샷보다는 일관된 샷이 더 유용함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것. 스트로크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세게 치는 것보다는 일관된 공, 상대 네트 전위에 걸리지 않고 계속 남기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유용함,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40번 다운드 라인으로 리턴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 경기는 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운드 라인으로 많이 치면 그 게임은 지는 사람이에요. 그건 확률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크로스로 치면 상대방을 많이 뛰게 하고 더 지치게 합니다. 이건 명심하세요. 42번 상대를 많이 움직이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공도 한 번 더 뛰게 만드는 거야 상대방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드럽게 끝나게 되면 상대방을 많이 하고 지치게 만들고 나는 포인트 따고 기분도 좋고 이렇게 되죠. 볼을 치고 난 뒤 빠르게 가운데 자기 위치로 돌아오라는 거죠. 자기 위치, 저게 있어야 될 위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44번 상대방의 약점을 간파했으면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됩니다. 또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약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많이 공격하는 게 바람직하죠. 또 같은 실력이다 그러면 가운데로 많이 쳐야 되는 것이고. 45번 포인트는 반드시 포인트 쪽으로 왔다 그러면 풀스윙을 하십시오. 괜히 엉성하게 대주면 공격당한다는 점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포인트는 반드시 풀스윙을 하라. 그 연습을 많이 해야죠. 그러려면. 46번 좌우 사이드 스텝을 연습 많이 해야지 코트 커버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몸이 빨리게 된다는 얘기죠. 47번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상대방의 서브를 맞받아 에이스 내려고 하지 말아라. 여기서 에러가 50 내지 60%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찬스를 주게 됩니다. 맞받아서 에이스 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 위주로 목표 지점 아까 얘기해드렸죠. 그 상대방 바깥쪽 그 서비스 라인 끝 구석 그 발밑에 거기에 떨어지게 치면 상대방이 발리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제 계산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계산한
계산해 가지고 확률적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브와 스트로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